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자연 임신된 5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희망의 빛을 던지는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죠. 윤 대통령은 저출생 수석을 보내 선물과 축하 인사를 전했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잇따랐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인구 정책을 다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처음 모신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 기자,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기록을 제가 좀 봤어요. 5쌍둥이 탄생은 우리나라에서, 물론 그 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으로는 1987년에 한 번, 2021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자연 임신은 아니었어요. 이번 오둥이 탄생, 이런 점에서 국내 최초 기록이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87년하고 2021년은 인공 시험관 통한 5쌍둥이 출생이고, 이번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연 임신을 통한 출생이니까 분명히 좀 의미가 있고요. 3D 입체 사진 보세요. 네. 이 부부가 이제 30대 부부인데 캠퍼스 커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부녀였고, 남편은 이제 지금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시고, 부인은 이제 교육,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는 남아 분인데. 3명, 여아 2명이 네. 한태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5쌍둥이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아가 3명이고 여아가 2명 이렇게 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산부인과를 찾아서 이제 출산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난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조치를 좀 취하는 과정에서요, 정확한 배란을 유도하는 이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치료하자마자 바로 임신을 했고, 글쎄요. 그게 이제 이번에 태어난 이 5쌍둥이였다라고 합니다. 네. 자, 이 오둥이의 태명이 재밌습니다. 팡팡 레인저. 자,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처음에는 원래 팡팡이라고 태명을 졌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시기가 지나고 자세히 보니까 이 5 태아가 있잖아요. 깜짝 그러다 놀랐겠어요?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일본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 중에 이 도시를 위협하는 괴수를 처단하는, 그런 소탕하는 5명의 영웅들이 있어요. 이 청년 파워레인저. 영웅들이 있는데, 네, 네. 그 5명 파워레인저에 따서 팡팡이에다가 파워레인저를 합해서 팡팡 레인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재밌네요, 팡팡 레인저. 네, 그만큼 씩씩하고 용감하게 또 건강하게 태어나서 좋은 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사실 양가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다 그래요. 과연 이 5아이가 끝까지 잘 자랄 수 있을까? 산모한테 위험하진 않을까? 그런데 사실 또 일부분들은 이렇게 이번에는 자연 임신이지만 인공수정을 통해서 했을 때 이 만약에 조금 이 배란이 많이 이제 수정란이 되면 조금 이제 제거를 하고 그런 일이 있죠.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이 가족들의 선택은 아니다. 이 5생명을 다 지키자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잘 키워갔던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40주 돼야 아기를 낳거든요. 네. 10달, 만 2개월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출산 예정일이 오는 12월이었다 그래요. 어허. 그런데 5아이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일찍부터 만삭이 된 거죠. 굉장히 배도 불렀고, 또 이 엄마한테 이 이제 고혈압성 전자간증이란 진단이 나와서 이거는 12월까지 미루면 안 되겠다 해서 27주에 지난 20일에 이제 이걸 제왕절개를 통해서 분만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제왕절개란 말의 유래 잘 아시죠? 시저가 이 제왕절개로 태어났다고 해서 시저리언 오퍼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오둥이 출산 소식을 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쌍둥이 워킹맘인 유혜미 저출생수석을 직접 보내서 축하했고, 그때 편지 또 옷 선물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SNS를 통해서도 이미 축하의 글을 올리셨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저출산 대응 수석을 보내면서 그 손에 축하 편지 또 5아이다 보니까 이 오색 옷을 함께 보낸 겁니다. 그리고 자연산 미역도 함께 보냈다 그래요. 저 오른쪽이 미역 같네요. 네, 이 미역은 이제 산모의 어떤 빠른 회복을 바라는 것이겠고요. 이 아이가 5명이다 보니까 또 굉장히 아이들 선명한 색깔 이런 예쁜 형형색색의 5가지 옷을 보내서 축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힘든 일을 함께 해낸 또 의료진에게도 대통령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회미 저출생수석은 교수이면서요. 실제로 본인이 쌍둥맘입니다. 네. 5쌍둥이 부모는 임신을 확인한 뒤에 매일 그것도 2주간 내리 울었다고 해요. 왜 울었습니까? 앞에서 홍 기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놀라기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뭐 책임감,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에다가 무게감, 그다음에 만감이 교차했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오둥이 확인을 한 게 한 올 4월 그러니까 아기 가진 지 한 5, 6주 차 됐을 때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봤을 때는 아기집에 3개, 뭐 4개까지 보여가지고 뭐 쌍둥이구나 했는데 이게 이제 5개까지 보이니까 상당히 좀 놀라셨을 놀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앞서 이제 홍 기자 말씀대로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 5아이를 다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다 키우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먹고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그러면 이 5아이를 건강하게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는 이제 병원 이걸 찾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계속 전공의 파업 때문에 의료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녹록치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분만을 좀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의를 찾았고 마침 당시 서울대 병원에 있다가 이대 목동병원으로 옮긴 그 다태아 분만 권위자 전종관 교수라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대 목동병원을 찾아서 이 전 교수님을 만나서 이제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또 이제 분만을 할 때는 또 이대 목동병원에 신생아 중환자실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또 이게 있는 서울 성모병원으로 가서 이제 분만을 하게 됐다라고 부모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 5쌍둥이는 아닙니다만 4쌍둥이가 태어나서 기사가 크게 났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47년 전이네요. 국내 첫 일란성 4쌍둥이가 태어나 화제가 됐습니다. 사군자를 뜻하는 매난국죽, 다 일자가 하나씩 붙습니다. 일매, 일란, 일국, 일죽자매인데 막내가 자이툰 부대원이었네요. 그렇죠. 막내 일죽 씨가 이제 자이툰 부대원에 자원해서 파견됐던 39명의 여자 군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사실 1977년 저도 이때 초등학생이어서 기억이 생생한데 막내가 저렇게 자이툰 중사였습니다. 네네. 이게 70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네요. 말하자면 뭐 2란성, 4란성이 아니라 한 수정란 안에 아기가 4명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아기들이 다 잘 태어났고 당시에 또 나중에 아이들이 커갈 때마다 명절이면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 가서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국민들께 안심시켜드리고 확인시켜드렸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사실 내 아이가 자라자니 우유도 많이 먹고 애기였을 때도 죽을 하루에 24그릇 말하자면 6끼를 먹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리고 쌀도 한 달에 4말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 이런 보건원이라든가 탄광업체, 화장품 기업도 도와서 이 아이들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잘 자랐고 말씀하신 대로 이 막내가 이렇게 말하자면 평화를 일구는 그 자이툰 부대로 파견됐던 그 군인이 됐고 다른 이 자매들도 유치원 교사가 되기도 하고 회사원이 되기도 하고 지방노동청의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모두가 다 잘 자랐습니다. 지금은 50을 바라보는 엄마들이 되셨겠죠. 네. 자, 이번에 태어난 5쌍둥이 가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1억 7천만 원이 넘는 뭐 이것저것 합치니까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지원을 받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이제 신생아 가정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바우처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게 있고요. 이게 1,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500만 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게 이제 금액으로는 환산이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만 신생아 수에 맞춰서 산모하고 신생아들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관리사가 파견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비용으로 따져도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런 지원이 또 있고 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태어나고 3살까지 신생아들의 건강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준다. 이 부분도 역시 비용으로 따지면 꽤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주고 경기도도 주고 동두천도 줘요. 예, 여기에 이제 부모급여 있죠, 아동수당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정부의 이런 바우처 프로그램 같은 게 지자체도 있습니다. 동두천시 해당 지자체가 동두천시인데 여기서 산후조리비 100만 원, 출산장려금 1,500만 원, 또 경기도에서도 산후조리비를 250만 원을 각각 지불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 동두천 사랑카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뭐 국가 장학금도 나중에 지원이 되고 또 학자금 같은 경우는 대출이자도 면제도 한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략 뭐 2조 원에 가까운 그런 어떤 지원이 되는 건데 사실은 그 지원 이상의 이 국가적인 경사죠. 5명이나 태어났다는 거니까. 그럼요. 네. 이게 큰 경사입니다. 아프리카 속담 하나 인용해드리죠.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든다. 온 국가가 반기는 그런 오둥이 탄생입니다. 여기서 오둥이 출산을 축하하러 간 유해미 저출생 수석이 임명될 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했던 인사브리핑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실에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첫 수석으로 유해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하였습니다. 신임 수석 개인적으로는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육아와 일의 병행에 따른 현실적인 고충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끝이 98일 남았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해마다 커지죠? 네, 기존에는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딱 10만 원씩 늘었는데요. 이게 말하자면은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아이가 둘이 있다. 그럼 25 플러스 30 해서 55만 원 세액공제가 되는 거고요. 또 만약에 세 자녀가 있으시다면 연말에 9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둘도 많다, 하나만 잘 기르자 이런 시대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장려금을 주는 세액공제 장려를 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 부영 1억 원 생각하시면 돼요. 전액 비과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